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서입니다. 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어서 적응을 잘 하면서 연초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제가 들었던 올해 인사 중에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와닿은 인사가 있어서 그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1년을 회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떤 활동을 했었고 그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이나 느낀 점들 같은 것들을 좀 공유해보고 싶어요. 일단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사서로서 근무했었을 때 느낀 점들도 있고요. 제가 일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제가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느낀 점들도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작년 들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TF팀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TF에 참여를 했었고 거기서 이제 분임장으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1년 동안 그 활동을 잘 마무리했고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감 표창을 받게 되었어요. 상을 받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소수직렬이 저뿐이었습니다. 소수직렬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청에 속해 있는 굉장히 많은 직렬들이 있는데 종사자 수로 봤을 때 교육행정이 절대 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의 소수직렬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소수직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ETF가 24명 정도 됐거든요. 그 24명 안에 참여하는 소수직렬 인원이 저밖에 없었다라는 점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수직렬이 참여를 했을 때 굉장히 신기해하는 모습과 함께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되게 챙겨주려고 노력해 주시는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정직이 하는 일을 정말 모르더라는 겁니다. 물론 저 말고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거꾸로 그분들도 저희 직렬, 소수직렬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저런 걸 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보면서 추측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직렬이 하는 일들을 내가 일일이 다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제가 교류가 너무 없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 TF를 진행을 하면서 한 2-3차례 정도 리더들 앞에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발표가 정말 제대로 격식을 갖추고 하는 발표였었고 한 2번 정도는 좀 격식을 덜 차린 채로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리더들과의 업무적인 피드백에서 굉장히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되니까 그 긴장을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리더들이 못해도 사무관급들 이상인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 Q&A를 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학교 때 조별과제 할 때를 떠올려 보면은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하는 거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소수의 인원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도 다른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 다 해본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많은 인원 앞에서 발표를 했을 때에는 전부가 다 나를 보고 있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긴장이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수가 있는 자리에서 발표를 할 때에는 모든 사람의 이목이 나한테 집중된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 과정에서 내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강박이 엄청 생기거든요. 좀 중요한 사람들 몇 명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경험을 갖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친분은 회식 자리에서 쌓인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회식 자리에 참가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얘기인 거고 회식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편견은 저부터가 일단 밤늦게까지 술을 많이 마시고 거의 막 들비들 하면서 집에 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사실 공무원들의 회식이라는 것이 물론 부서마다 기관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겪어본 문화로서는 한 9시, 10시 이 사이에 얼추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무조건 많이 마셔야 된다 이런 문화도 아니었고 마실 사람은 마시고 안 마실 사람은 안 마시고 이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있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만약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들만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스스로를 재평가하는 데 있어서 반쪽짜리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나누는 자리에 참여를 하는 것도 좋고 그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친분이 쌓이기도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모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아마 공모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유튜브에다 올리고 독자님들과 공유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있었던 성적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크게 3개의 작품을 냈습니다. 하나는 국내에 있는 대회였고요. 2개는 캐글이라고 빅데이터 대회 플랫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데이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국내 거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정책 제안 대회였고요. 거기서 3등을 하게 됐습니다. 맞춤형 늘봄 서비스라는 거를 제안을 했었고 이제 늘봄 과목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기관과 지자체와의 연계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이 메인 주제였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모르고 있었던 아무래도 유보통합이라는 것과 돌봄 이런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 감당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매스컴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던 정책인데 사실 제가 이걸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케글에서 했었던 첫 번째 대회는 에너지 수요 예측을 하는 대회였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정형 데이터 그리고 숫자로 된 데이터들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상위 14.3%의 성적을 거뒀는데 상위 10% 안에 들면은 동메달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성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여기가 국제적으로 모이는 대회다 보니까 좀 더 낮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잘 나와서 신기했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에너지 수요 예측 대회랑 약간 그 기간이 겹친 대회가 LLM 프롬프트를 유추해내는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에서는 상위 50%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거의 참가하는 데 의의를 뒀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약간 변명을 해보자면 언어 데이터라던가 프롬프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생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공모전과 겹쳤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부족한 게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언어 데이터를 겪음으로써 느꼈던 거는 제가 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숫자로 된 데이터에만 좀 더 몰두해 있었는데 그거 말고 사실 이미지라던가 영상이라던가 음성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이 블루오션이고 새롭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등한시하지 않았나 반성을 했습니다. 또 케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 코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내가 진짜 우물 안의 개구리구나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런 공모전을 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성과를 못 내는 상황이 지속되면 기운이 빠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반기 때 케글 2개를 냈었는데 한 3월 달쯤에 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 첫 번째는 이제 14% 성적을 받아서 생각보다 선전했기 때문에 기뻤는데 두 번째에 확 꺾이니까 더 하기가 싫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 국내 대회에 참여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거기에서 자신감을 다시 재충전해가지고 내년에 또 다시 도전을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만과 우울 이 사이에서 적절한 중간선을 찾아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24년도에 여행 다녀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본 도쿄에 3박 4일 다녀왔었고요. 이런 게 다른 애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차가 적었습니다. 도쿄도 일본의 수도고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차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와 대비해서 일본에는 차가 비교적 적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직접 운전을 하진 않고 저는 주로 택시를 탔는데 운전하기 굉장히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은 최신식으로 변화하고 북촌이라던가 은평 한옥마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만 옛것의 모습을 좀 지켜나가는 그러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쿄 안에서 외국인을 정말 많이 봤는데 특히 서양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로컬의 느낌을 방해받을 정도로 서양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로컬의 맛을 느끼고 싶은 분이라면은 도쿄 말고 다른 지역으로 소도시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투자하는 거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올해 보유한 종목은 미국 주식과 금과 채권 이렇게 3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득이 났었고요. 미국 주식 70%, 채권 20%, 금 10% 정도의 비중으로 밸런스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막판에 채권을 조금 늘려보려고 했는데 오를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끝까지 들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고 첫 번째 금 가격이 올랐을 때 그때 팔아버린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주식 하는 거에 있어서 본업에 지장받지 않을 정도로의 소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17년도쯤에 처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주식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 가장 한 번도 빠짐없이 느꼈던 중요한 점은 딸 때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정 세션이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거는 저평가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저평가 받고 있는 항목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넘치고 막상 시도를 하려면 엄청나게 겁이 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그 종목을 오래 봐와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이 종목 가격은 이 정도 가격이 아니야.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떨어진 거고 이건 다시 금방 올라갈 거야.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오래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넣는 돈이 내 수중에 필요 없는 돈이어야 합니다. 필요 없는 돈이라는 건 없지만 내가 단기간에 급하게 어디 써야 될 돈이라고 한다면 그걸로 투자를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그렇게 투자를 해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었습니다. 전체적인 메인 매도 시점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매입 작년부터 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 넘어가면서 중장기 채권 ETF를 2개를 좀 매입을 더 했었는데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해서 11월에 팔았는데 거의 본전치기로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12월달 채권 가격이 더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운이 좋았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 주식을 구매를 할 때 개별 주식으로는 사지를 않고요. ETF 3개만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하고 S&P하고 러셀 이렇게 3개 기왕이면 수수료 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많이 떨어진 건 원자재 가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물, 농업, 원유 이렇게
세게 보고 있는데 조만간 적절한 시기를 봐서 구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거는 달러로 바꿔서 구매를 하는 건데 지금 환율이 너무 생각보다 높다 보니까 함부로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아마 이 환율이 당분간은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ISA 계좌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되고요. 모든 투자의 선택은 본인의 선택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독자 여러분, 지난 2024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25년에도 좋은 일 많이 일어나시길 바라겠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